25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구에서 수업이 있는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 이제 백만장자식 글이 어제 세 줄 읽고 끝났어요. 세 줄 읽고 끝나서요. 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가운데에 나갈 차례예요. 그쵸? 어제 믿음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또 어제 또 마침 선생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 주셨어요. 어제 부산에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예. 가면 갈수록 이렇게 10 년째 듣고 있는 그 선생님의 그 어떤 맥락이나 내용들이 더 미세하게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아, 저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런 의미였구나.'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단어와 다른 그 문맥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제 그걸 뜻을 제대로 이해를 아직 못하니까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전에 해 주셨던 내용이죠. 처음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예, 쏙쏙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제 이렇게 음 어떻게 인제 믿음이 길들여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쪼끔 읽다가, 예. 근데 어제 또 굉장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또 어제 수업하면서 근원의 제일 그때 그 느낌을 또 찾았어요, 어제.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몸살기 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어제 왜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다 알고 나니까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한테 집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걸 인제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인식이 인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가 '이게 뭘까?' 하다가 인제 어제 인제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좀 읽다가 또 인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이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언론이나 기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어쨌거나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듣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되고 된 거, 내가 처음에 인식돼서 믿게 되는 거가 그대로, 왜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믿는 거, 생각하는 거 밑에 믿는 거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릴 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이게 최초로 어떻게 이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거를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것도, 이게 인제 인식이 자꾸자꾸 되다 보면 내 믿음으로 확 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무작위로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냥 흡수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야 긍정적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위로 흡수가 되니까. 낡은 통념을 버리고, 낡은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낡은 통념, 생각이잖아요. 통째로 이 생각을 버려라. 낡은 거. 근데 어떤 걸 낡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낡은 통념을 버리고 내가 실제로 겪어본 결과, 내가 만난 부자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인제 내가 부자들은 아주 겪어 보니까 부자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낡은 통념. 그러니까 내가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런 어떤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들음으로 해서, 아, 부자가 나쁘고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가 이제 벌써 그게 '아, 내 생각이 잘못되고 있네. 왜 그랬지? 내 인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쵸? 어제도 글에 어떻게 인식되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다. 해결이 되었다. 인식되는 순간 해결이 되었다라고 그런 인제 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통념을 갖고 있느냐가 인제 그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지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나의 생각, 감정, 느낌, 쇼크, 쇼크, 트라우마,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인제 이런 게 이제 부자도 좋고 부자도 찾아야 되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부자를 미워하고 있어. 나쁘고 탐욕스러워. 그럼 나는 나쁘고 탐욕스러운 사람 되기 싫으니까 부자가 되기 싫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나 성공에 관련된 거, 성공은 너무 크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으면 또 하기 싫은 거죠. 나는 못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런 통념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인제 어떤 요새 인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제 모든 것들이 처음에 인식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나를 키워준 엄마로부터 해서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을 인제 인식이 돼서 쇼크가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쇼크가 탁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에서까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어 그거를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저저번 주인가요? 언젠가요? 그 토요일 날 또 미팅을 이렇게 여러 명이 미팅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저는 '아 저분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저분한테 하시는구나.'라는 게 딱 그게 어머 저 엄마한테 이렇게 아기가 투정 부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왜 그 지금 제가 50대 55 이란 말이에요. 나이는 이렇게 살아갔지만 어릴 때 그 3살 이전에 5살 때 막 살아오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소리를 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말씀은 드려요. 얼만큼 가져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머. 어릴 때 이렇게 엄마한테 하고 싶었었구나. 그래서 어제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단어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인제 저희는 제가 하는 일에는 스폰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스폰서는 뭔가 나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라는 어떤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쪼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아니라 리더라는 단어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훨씬 좋은 거예요. 리더로서의 뭔가 리더는 내가 스스로 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기대지 않고 내가 하는 거. 근데 스폰서는 내 스폰서다 그러면 내가 기대해야 될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이 싹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기대해야 될 인식이다.'라고 들어가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기댔어요? 엄마한테 기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를 스폰서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한테 기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시는데 엄청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 보세요."라고 하시는데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라고 하는 그런 그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엄마에 대한 걸 이렇게 씌워 놔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들어오셨나? 어제 늦게 또 통화를 같이 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되게 잘 따라오시는 분인데도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은 또 인제 잘 나가려고 하는데 스폰서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스폰서라는 그 직대 인제 리더라는 분의 인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 이 생각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한테 하는 거죠.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한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정보만 알려주고 그냥 좋은 일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 된 거. 그리고 인제 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어릴 때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 대상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많이 '야 어떻게 어릴 때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형제자매한테 했던 것들을 여기 세상에 이렇게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또 오늘 들어왔나 어떻게 또 귀여운 어떤 사장님이 계신데 또 인제 예 계속 그 사장님도 계속 뭐냐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의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제가 딱 대상들한테 하고 싶은 거가 이제 그 어릴 때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누구 대상할 거 없이 어릴 때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야 희한하다.' 그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너무 신기한 게 어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링겔 맞는 거. 엄마가 링겔 맞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인제 제가 뭔가 이렇게 그냥 어디가 '아 쑤시고 아파.' 이런 게 아니라 다리가 막 쑤시고 아파 이런 게 아니라요. 으실으실으실한 게 있어요. 제가 으실으실하면서 어제도 제가 인제 아침에 싹 느꼈는데 딱 인식을 해요. 그럼 또 괜찮아요. 근데 또 인식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있네.'라는 게 딱 와요. 그러니까 미세한 에너지 그 파동이 싹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파동이 싹 있는 거. 우리가 본체가 이게 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벌써 이미 이렇게 어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 건데 그 그래서 미세한 어떤 그 파동이 막 있을 때 그 불완전한 파동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어떤 기쁨 그런 파동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느낌이 있고 불안할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인제 몰라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게 여기가 굉장히 뭉치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요새는요.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가 막 뭉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러니까 그 불안하니까 누군가 공격할까 봐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긴장하고 살았던 것들이 요게 굉장히 가벼워진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미세한 어떤 그 떨림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계속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인제 어느 순간에서는 '계속 있네, 있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어지고 이랬는데 그게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 가지고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인제 엄마가 그 엄마가 잘 당신이 혼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때 누군가 같이 있었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프고 그다음에 링겔 맞으면 또 저는 혼자 맞아요. 혼자 맞고 와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혼자 맞고 오는데 그 또 반창고도 금방 떼도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붙이고 보고 있는 거예요, 흐뭇하게. 이거 금방 안 떼고 피만 멎으면 떼면 돼. '얘를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누군가 봐 달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럼 얼른 떼요.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 있어서 웃겨 가지고 뗀다니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나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삶에 어떻게 사느냐 경험을 하는데 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마가 그랬다는 거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미세한 이 아침에 느꼈던 거 그리고 또 인식되고 나니까 없어졌지만 미세한 그 떨림, 불안감에서 뭔가 떨리는 이 심하면 등줄기부터 해서 엉덩이 이쪽하고 이 막 손 이쪽하고 뭔가 이렇게 으실으실한 게 이게 점점 모를 때 이게 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살이구나 그러고 병원 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그걸 막 느꼈는데 어제 선생님이 어떻게 또 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인제 뭔가 인제 하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장에서 이렇게 이런 파동을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의식의 어떤 장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해 주시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지 하고 그랬더니 제가 항상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길까 봐 동생한테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나 말고 동생을 더 좋아할까 봐 불안해하고 떨고 살았던 게 이제 50 평생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엄마가 사라진 날이 있어요, 동생 놓기 전날. 그날 동생 놓으러 가는 날 엄마가 사라졌을 때 엄청나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 동생 낳은 날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었어요, 애기 동생 놓는 날. 그날은 무게중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탁 앉아 있는데
그 떨림이 있잖아요. 떨림이 엄마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다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다 애기들, 어린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동네에서도 뭐 애기 있으면 "어머 이쁘다." 그러면 이렇게 애기를 데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엄마 손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잠깐 놓고 이렇게 어디 잠깐 볼일 본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다면 애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봐 주거나. 그래서 그때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기가 딱 왔는데 아기가 왜 이렇게 낯가림 심한 애들이 있잖아요. 심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뭐 저기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기가 딱 이렇게 왔을 때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랑 떨어지면 그냥 막 완전 막 우는 애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랬던 얘기 가끔씩 그런 아기가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아기 그냥 엄마 떨어졌다고 몸살하겠다. 빨리 몸살하겠다. 얼른 데려다 줘라. 얼른 데려다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전날 완전 제가 몸살하듯이 팍 떨고 울었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 날아갔을 때 사라졌을 때. 근데 그 느낌인 거예요. 매일 느껴지는 그 미세한 떨림 있잖아요. 미세한 떨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몸살기 날 것 같은 그게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근원의 그 느낌이 제가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있을까? 예, 있죠. 엄청.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어제 첫날 엄마가 완전히 사라진 날 놀란 날 그때 그게 미세하게 몸살기 같이 오는 이 느낌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얘기하니까 남아는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고 자꾸 그때 그거에서 아기가 그때 자꾸 인식하면서 이게 각성하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사라지죠. 아침에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쇼크 받았던 거 있잖아요. 어떤 파동으로 싹 왔느냐 그거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건 이제 저는 계속 10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세한 첫날의 그 느낌까지 제가 인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상처의 근원적인 거에 감정과 느낌에 딱 맞다르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두루루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근데 딱 알아차리고 또 나니까 '그때 그 어린아이가 그랬었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 그러니까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가 올해 시크릿을 하면서 이런 걸 시크릿을 해 놨는 거를 이 불안감 때문에 이게 다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내가 시크릿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건강을 원하든 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걸 또 찾아야 이게 찾으면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없으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안 되어야 되잖아요. 불안해야지. 부자가 안 되어야 돼. 나는 저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불만이 내 모든 것에 나의 불만이라는 거. 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그 불만이 저 사람 게 아닌 내 것이라는 거. 그죠? 내 것이라는 거.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해서 몸살기가 날 것 같이 떨리고 있어. 부자가 이렇게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고 그쵸.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시크릿을 넣고 나면 많이 튀어나와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내가 정말 진정 편안하고 행복한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행복한 부자 되는 거. 행복한 부자 돼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부자도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 가는 거예요. 시크릿을 가서 잠재 의식에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튀어나오는데 엄청 빠르게 어쨌든 뭐 원하는 것을 내가 세팅을 해 놓으면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고 그쵸. 가다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돌부리가 있으면 그거를 또 빼야 돼요. 피해 가면 안 돼요. 빼는 거죠. 그냥 완전히 뒤에 사람들이 오고 내가 계속 가도 돌부리가 해결이 안 되면 앞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근원의 그런 느낌을 아침에 얘기를 하고 수업을 갔는데 그게 알아차리면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제가 그랬죠. 목표를 가지시라는 거. 지금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그 생활하고 있는 어떤 금액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그 금액에서 더 높여 보시라고. 더 높여야 돼요. 한계를 짓지 말라고. 더 높였을 때 내가 더 높였을 때 뭔가 내가 흔들리는 어떤 그런 파장들이 있어요.
그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그대로 있을래 하면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목표치도 높여 보시고 나의 어떤 부분을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나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나의 생각 조사, 믿음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샌디에이고로 이사할 때 나는 부유한 동네에 집을 구했다. 그 집과 부근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데다 동네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속물스러운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사는 하신 거예요. 그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이사를 했는데 동네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부담감은 뭐예요?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러워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내면에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들이 되기 싫어하니까 부담스럽고 어울릴 수 없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자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틈도 보이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이 당시 5살과 7살이었던 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바람에 아이들은 어때요? 더 순수해요. 어른들보다. 그쵸? 어른들보다 내가 사건과 쇼크로 믿음을 확고하게 해 놓은 것보다 아이들은 더 순수하죠.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 바람에 나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저택을 순회해야 할 상황이 처했다. 6미터는 돼 보이는 정교하고 조각된 나무 문에 노크를 했다. 아이 엄마가 문을 열더니 상냥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부 만나서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아이스티를 따라주고 과일 접시를 내놓았을 때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무슨 속셈일까? 어때요? 막 무슨 속셈일까? 그러는 거야. 의심하고 있죠, 계속.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되기 싫어. 이러면서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의심스레 머리를 굴리며 해답을 찾으려 했다. 계속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던 거죠. 그 후에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던 그녀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인보다 더 친절했다. 하부 한 동네에 살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할 건데 가족과 같이 오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못 온다는 말은 마세요. 그나저나 골프 치시나요? 내일 클럽에 나갈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쯤 되자 나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만나리라 예상했던 소문스러운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엄청스럽게 친절한 거야. 친절한 걸 느낀 거예요. 다 있잖아요. 친절함을 막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잖아요. 뭐냐면 이게 어떤 속셈일까? 계속 의심한다.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의심을 이 탐욕스럽다는 부자가 나쁘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심하고 막 이게 있잖아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믿음대로 본다는 거죠. 어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사기꾼 같아? 그럼 뭐예요? 옛날에 저도 헷갈렸었어요.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믿냐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만 있게 되고요. 내가 사기꾼이면 사기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내 믿음대로.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 그거를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진짜 모든 것들이 그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고 믿고 있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의심을 하고 있으면은 근데 의심하고 있었는데 뭔가 상황이
친절하구나라는 거를 알으신 거예요. 그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모든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어머나 어떻게 아내가 말했다. 뭘 입고 가죠? 걱정하는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보. 격식을 따지지 않는 편안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전에 한번 제가 하는 일에 이제 은행 차장님인가? 하여튼 그분도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거 어중간한 부자들은요 되게 따지고요. 목에 힘이 들었던데 은행에 올 때도 어중간한 부자들이.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정말 겸손하다는 거죠.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더 친절하고 막 그런 걸 안 따지는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명품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하는지 막 이런 걸 더 따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안 따지는 정말 겸손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그랬을 때, 내세우고 싶을 때, 그쵸? 내세우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그냥 가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는 참으로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넉넉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자선 모금 운동 얘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각자 수표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난 믿어지지 않았다. 부자들이 기부금을 내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 기부금을 받은 여자, 여자도 다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선단체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선단체를 이끌고 있었던 임원을 맡고 있었다. 어때요? 부자들 속에 딱 갔더니 서로 어떻게 하면 기부를 하고 자선단체를 도울까 이런 것들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큰 부자들은 더 큰 거를 꿈꾸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건 아닐 거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 준 부부는 몇 군데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아동병원 기금에 제일 많은 지원금을 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요? 기금을, 제일 많은 지원금을 내는 거. 그래서 수만 달러를 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해마다 디너 파티를 열고 있었다. 수만 달러를 기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이분들은 뭐야?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게 뭐야? 내가 혼자 많이 가져서 사리사욕을 그냥 차릴 거야라가 아니라 많이 기부하기 위해서 뭔가, 예, 돈을 더 벌고 있다라는 거죠. 디너 파티,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쵸? 근데 저도 많이 벌면은 내가 얼만큼 더 벌까? 많이 벌어서 그냥 생계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능력이 더 된다면 더 많이 벌어서 그냥 나눠주면 되지. 그냥 내 능력의 그 끝이, 무한대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죠.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눠주면 되지. 이걸 뭐 다 싸놓고 가져가나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10원 한 장 못 가져가잖아요. 제가 그 엄마가 3년 됐어요. 그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느꼈죠. 엄마 딱 돌아가셨을 때, 엄마 닮은 마네킹이 있네? 마네킹이네? 엄마는 의식은 빠져나가신 거예요? 마네킹이 있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의식만 빠져나갔어요. 그 마네킹은 뭐예요? 그 화장해서 가루가 돼서 나와서 수목원의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두죠. 예. 나무 밑에다가 딱 모시는 거예요. 그 뭐 나무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비바람이 오고 막 이러면 것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거는 가루가 돼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요. 진짜 남는 거는 이 마네킹에서 빠져나와서 의식이 슝 빠져나와서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 의식만 남는다라는 거를. 내가 이 물질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남편도 아이들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 가져갈 수가 없죠. 그 의식만 남아서 그 의식에 내가 현재의 의식지도 외우시라 그랬죠?
의식의 그 수치만큼의 다음에 또 연장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의 연장선. 그래서 그 연장선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미세하게 있잖아요. 막 몸살기가 날 정도로 떨리고 있어. 이걸 해결을 못 했어. 그럼 어떡할까요? 다음에 또 이걸 또 해결을 더 하려고 오겠죠. 근데 이걸 해결을 하고 가. 그럼 어때요?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그 상태에서 그 좋은 또 다른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부자들은 기부하고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를 생각하고 타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저 혼자 생각한다면 못한다는 거죠. 나 혼자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제 말씀드렸죠. IQ가 75가 아니라고 175 그 이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그 능력, 에너지로 무한대의 수입을 벌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우리 함께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물질이 아니라 이 의식도 확장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행복한 것을 같이 함께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업 오실 분들은 또 오시고요. 띄엄띄엄 앉으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네 손 소독 꼭 하시고 네 그리고 인제 같이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식 지도는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그쵸? 안 외우신 분들은 이제 시험 친다고 그랬습니다. 네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쵸? 네 그거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의식에 내가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알아보기 위한 의식 수치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의식 수치 다 외우시고 목표는 높이시고 목표 높이셔야 돼요. 네. 목표 높이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잠재의식에 세팅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